미스터리 사건을 더 파헤쳐달라는 시청자분들의 의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따끈따끈하면서도 충격적인 미스터리 사건을 취재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나이지리아 한 대학교의 의과생들이 해부학 실습 수업을 위해 모였는데요. 그런데 뭐야? 이거 뭐야? 네,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학생들. 해부학실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이유는 바로 수술대 위에 있던 해부용 시신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하고 그럼 진짜 무서웠겠는데? 시신이 아니었나 보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아니면은 신경만 살아있어서 죽었는데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닐까요? 신경만 아직 죽지 않아서? 그게 나름 과학적인 추리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비? 아닙니다. 시신이 움직이자 당시 겁에 질린 학생들이 즉시 실습실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해부용 시신, 아니 눈을 뜬 여성이 학생들을 뒤따라 건물 밖으로 버젓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기 힘든 충격적인 광경,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좀비는 좀비 맞다 이거. Like, everybody's so happy because we're all here when the woman was taken to the mortuary. 누가 그 사람인데요? Like, Jesus Christ, thank you, God. 자, 저분입니다. What God cannot do does not exist. 시신이라고요? And that's on period. 해변 실습대에 누워 계셨던 분이 저렇게 걸어 나온 거예요. 맨몸인데 저렇게 걸어 나온다고? The lady- 와 이거 진짜 무서웠겠는데? 그냥 주무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 빨가벗고요? 이 상황을 보세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저 여성이 그럼 해부당인 그러네. 그냥 누워 있었으면 해부당했겠네.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 그것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미스터리한 게 원래 해부학의 어떤 그게 되려면 완전히 사망했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시신 안치실에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해부용 시신으로 기증이 됐으니까 그렇게 왔을 거고 이게 이 절차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나? 아니 근데 어쩌다가 저 여성은 시신 해부 실습대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자, 정말로 안타깝게도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은 미스터리.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학교 밖을 빠져나가 그 길로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녀가 사망 판정을 받은 경위부터 해부학 시신으로 실습대에 오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부용 시신이 됐다가 갑자기 살아난 여성.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건지 아니면 혼수 상태였던 건지 모든 게 미스터리.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소개했던 수많은 미스터리 사건들 중에서도 방금 오 기자가 소개한 사건처럼 도대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미스터리가 그래서 풀렸는지 이런 게 궁금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한 미스터리 사건 후속 취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후속 취재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 됐단 얘기냐. 자, 후속 취재했습니까? 제가 좀 알아본 게 있습니다. 아하. 네, 다르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8회 방송했던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편에서요. 잉글랜드 스태퍼드셔의 캔록 체이스 숲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미스터리한 존재, 늑대인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캔록 체이스 숲은 1975년부터 2009년까지 늑대인간이 무려 20여 차례나 목격, 뿐만 아니라 사슴, 반려견들의 사체 등으로 늑대인간의 소행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이 발견된 곳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2021년 11월 얼마 전이네. 이 캔록 체이스 숲에서 미스터리한 흔적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야, 이거 현재 진행형이네. 새로운 미스터리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10년이 넘게 늑대인간과 빅풋 등 이 괴생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온 사람이에요. 리 브링리. 그는 2021년 11월 어느 날 캔록 체이스 숲에서 드론을 날리다가 이상한 흔적을 본 적이 있어요. 익명의 제보 메일을 받고 해당 장소를 탐색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놀라운 흔적. 바로 약 41cm 길이 발자국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괴생명체가 뭔가 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발자국만 나왔으면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브링리는 발자국이 발견됐던 장소 인근에서 사슴의 사체와 날카로운 발톱 자국까지 발견.
늑대 인간의 실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설의 존재 늑대 인간. 어쩌면 늑대 인간은 캔록 체이스 숲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이거 나랑 다를 게 없네.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서 뭐 밝혀왔다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 41cm 발자국이 발견된 이 캔록 체이스 숲에 뭔가 미스터리한 존재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후속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UFO가 온 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UFO 특집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사실 뭐 그동안 미국이나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목격된 UFO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UFO는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관심의 대상이긴 한 것 같아요. 자, 미스터리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게 또 UFO 아니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2021년 7월 전북 전주 고덕산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수상한 불빛이 목격이 됐는데요. 대체 저게 UFO가 아니면 뭐냔 말입니다. 저게 뭐 반딧불이도 아니고. 반대뿔이 저렇게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UFO지 당연히 뭐겠어요. 딱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정렬한 거거든요. 지금 저 정도면. 근데 어쨌든 의심을 좀 계속 해보면 네네. 일반적인 비행체에 나오는 불빛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UFO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불빛은 정말 UFO였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이 그 전주에서 목격된 의문의 불빛 무리를 보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UFO라고 보시나요? 우선 영상에서 보시면 주황빛의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불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체가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 목격된 것들 중에서는 가장 UFO에 가까운 비행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FO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 이걸 이 두 기자님은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UFO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째,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초가속. 둘째, 둥그런 회전 반경이 없는 수직에 가까운 급격한 방향 전환. 셋째, 초음속 비행을 하지만 소닉붐, 즉 충격음이 없는 것 등이 있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헌신하신 그 고마운 분들 네. 있죠. 기억이 또 납니다. 뭐 짧은 기간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바쳤잖아요. 평생을. 예, 네. 방송 후에 정말 감동적으로 봤다라는 얘기도 저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8회 방송 한국을 사랑한 대한 외국인 식구를 통해서 소록도에 사랑을 뿌린 천사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 있죠. 과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소록도. 한때 접촉만 해도 감염된다는 오해 때문에 한센병 환자 치료를 모두가 꺼려 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인 마리안느 스토이거와 마가렛 피사레 두 분은요. 무려 40여 년이나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 두 분의 노고를 기리며 방송 당시 노벨 평화상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요. 네, 두 분이 정말 잘 지내고 계신지 어떤지. 궁금하시죠? 현재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은요.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도 두 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불발에 그쳤지만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2021년 10월 국제적십자사에서 마리안느에게 나이팅게일 기장상을 수여, 2021년 11월에는 국제간호협의회에서 마리안느, 마가렛에게 2021 국제간호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으로 두 분의 노고에 전부 보답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타로는 정말 맞는 걸까요? 가끔 주변 경험담을 들으면 놀랍기도 해서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궁금해요. 정말 이 타로는 맞는 걸까? 새삼 저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을 이 자리에 직접 아,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욱 타로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렵게 우리 이상욱 타로 마스터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안 여쭤볼 수 없겠죠. 아하. 프리한 19 세 기자의 2022년 케미를 보겠습니다. 네, 케미는 네. 사실 세 분이 다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또? 이거 네. 역시 근데 기꺼이 참여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할 건데 네. 석준님이 먼저 하시면 되고요. 네. 현무님을 생각하고 한 장, 네. 그리고 상진님을 생각하고 한 장. 아, 이렇게 오케이, 고르면 오케이. 돼요. 알겠습니다. 골라서 아, 드리면 일단- 돼요. 일단 정 기자. 그걸 하겠다고? 오케이. 자, 이겁니다. 예, 그럼 그러면 오 기자. 아, 그거로 국민 없이 하겠다고? 뽑았어. 그거로 하겠대. 국민 없이 뽑았어. 하이! 뭐야? 오, 완전 좋은 카드고요. 진짜요? 여왕의 금화라는 카드는 그러니까 정 기자님에게 어떤 영향력을 한 기자님이 받으시냐는 거잖아요. 뭘 받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왕은 일반적으로 케미일 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올 한 해에도. 전 기자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제가 돈 띄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도 서로 케미가 잘 맞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네. 그리고 상재님, 저는 아기천사 나왔어. 오, 뭐야? 최고의 카드 3장 중에 한 장이에요. 오! 네. 진짜요? 올해는 조금 더 서로의 개인적인 사이도 발전하지 않을까. 따로 만났잖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만났어 따로. 나 빼고 또 만났더라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사랑이라는 카드예요, 유일한. 진짜? 그래서 서로에게 패밀리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제가 사랑을 보내드리는 거. 너무 잘 나와. 완벽한데? 한석준을 떠올리면서 네, 뽑아야 되는군요. 누가 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진님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무님이 아니, 속마음도 읽어요? 아니에요. 타로대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옆에서 그렇게 챙겼는데. 아니, 제가 생각하는 타로는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라 네네. 정말 점이나 예언이 아닌 공감, 위로,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좋은 거 안 좋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경각심에 깨달음이. 당연하죠. 아, 이거 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그림이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봐봐요. 근데 오히려 석준님이 이용당한다. 라는 의미. 라는 의미. 그러니까 현무님이 니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와, 이게 참 어질어질하네, 이거 정말. 상진님이 이제 마음 가는 대로 두 분에게 한 장씩 드리면 돼요. 저는 이번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겁니다. 약간의 소유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넌 내 거야! 소유하려고 한다. 이제 상진님과 현무님의 내가 봐도 이건 케미는, 좋다. 뭔가 자유롭다. 서로 이제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거는 성력 카드예요. 성녀. 성력 카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거구나. 서로가 뭔가를 기대하거나 초월했구나. 그런 건 초월한 사이라는. 난 놨고 얜 초월했고. 네. 좋네요. 세 분의 사이가 충분히 오래됐겠지만 이런 의미들로 리프레시하면 되죠. 자, 거시적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위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좋다. 좋아요. 예, 저희 프리한 19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장수 프로입니다. 순서만 정해주세요. 누가 먼저 할까요? 이렇게 장유유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까부터 이게 느낌이 들어왔어요. 맨 위에 칸하고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더라고. 제가 결과 카드 고르고 자, 그다음에 보너스! 보너스 카드를. 자, 일단은 첫 번째 카드가 현재적 상황을 의미해요. 프로야한 19 팀의 네네. 현재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뭐야? 이 카드는 4개의 성배라고 해요. 4개의 성배는 안정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제일 좋은 거지. 아니, 그게 현재잖아요, 현재. 그래, 우리 그러니까 안정되게 시청자들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여기 교묘하게 물병이 또 3개 들어가 있어 그림에. 아, 아, 그래? 이거 재밌네. 네. 우리 현재를 올해. 봤어요.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건가? 다양한 능력 발휘는 하나 어. 너무 열심히 할수록 독이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딱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딱 서로 MC분들의 끼 발산은 좋으나 제작진분들이나 너무 더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뭔가 특이한 거라는 게 더 문제가 되죠. 와, 그 결과인가요, 결과? 네, 결과. 이거 현재님이 고르세요. 결과! 와, 왜? 이 카드는 원래 파트너십, 스폰서십으로의 윈윈, 상생을 의미해요. 4개의 금화라는 카드고요. 4개. 네, 이 카드 자세히 보면 호숫가를 반을 나눠서 두 사람이 서 있고 돈이 2배가 되고 있잖아요. 어머! 그 말은 올해 안에 더 좋은 도움들을
외적인 도움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광고나 PPL. 잘했어. 잘 뽑았어. 광고 들어와.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이한 거 하려고 오버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광고 들어오고 PPL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좋네, 최고네. 그래서 보너스 카드가 중요한 거죠. 보너스! 이 카드는 그냥 묵묵하게 어두운 길을 초하나를 갖고 묵묵히 걸어가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야. 네.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가라. 아니 근데 되게 와닿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본 타로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이 타로는 신빙성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과 힐링의 소통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도 궁금증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